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스타일이에요, 아침마당이. 감사합니다. 왠지 알아요? 네. 라이브라서. 생방송.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막 와 하고 박수도 쳐주고 같이 끄덕거리고 얘기하지만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럼요. 계신 분들도 네. 동시에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인데 대부분 이런 주제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알지 않아도 되는 거 얘기할 거야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아니에요.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그것도 따끈따끈하게 요즘에 반드시 알아야 돼. 오늘 알면 앞으로 50년이 너무나 멋있는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궁금하시죠? 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라. 네,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근데 아침부터 머리에 쥐나실 텐데 17 빼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 나이에서.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휴대폰 꺼내서 이렇게 계산기를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자기 나이에서 지금부터 네. 17살을 딱딱 빼서 지금부터 얼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스물셋. 23살. 정말? 와, 20대 초반. 또. 네네네. 저도 스물셋. 둘이 동갑이구나. 아이고 니네 어리구나. 저는 25. 어떻게 돼요? 왜 다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36입니다. 저는 17이나 뺐는데도 40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참. 어쩌면 좋아.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도 다 빼보셨어요? 네. 17살 빼니까 나이가 어때요? 거의 20살 가까이 빼니까 훅 하고 내려가죠? 네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아침마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 지금부터 일단 17살 빼세요.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빼고 났더니 이걸 왜 빼? 왜 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왜 빼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재미로 빼는 게 아니라 뭔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예. 아니 하긴 사실 4, 5년 전에는 13살 빼라고 그랬었거든요. 아니요, 17살이에요. 이제는 17살을 빼야 돼.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왜 빼라고 했는지. 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해요? 몇 살 살 것 같으세요, 본인이? 여기 지금 나는 아무리 해도 그냥 평균 요즘에 이렇게 왜 부고 날라와서 상가집 가보면 네. 다 평균 몇 살이에요? 그 부고자 다 80은 다 넘으시죠? 80도 아까워. 만약에 누가 80 하나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우 더 살다 가시지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보면은 상가집 가서 한 80 넘고 90 가까이 돼야 그래도 잘 살다 가셨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가서 만약에 72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30년 전에 뭐래요? 잘 살다 갔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누가 70에 가셨어. 그럼 뭐래요? 아쉽다고. 아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아니고 암 아니고 뭐 큰일 아니면은 진짜 그 나이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요새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정말 오래 살아요.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아요. 남자들이 7, 8년 먼저 가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들이 되게 많으신데 거기는 뭐요? 시골 가보면 보통 리다니아 가면 다 90 넘어요. 정말 자세가 조금 다를 뿐이야. 쌩쌩하신데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가셨거나 아니면 뒤로 제껴져서 이렇게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싹 다니면서 막 신나게 막 다닌다. 맞아. 굳은 일은 다 80대 어린애들이 다 해. 진짜 씩씩하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진짜 80 하나가 애들이에요. 맞아. 그래갖고 만약에 막내야 이러면서. 95세 언니 조금 어디 아픈 것 같으면은 80대 동생들이 다 야 얘 나와 언니 아프게 빨리 나와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막 해. 그래갖고 막 된장찌개 끓이고 부침개 하고 이래갖고 그 95세 언니 죽을라 그러면 도로 살려놓고 죽을라 그러면 도로 네. 살려놓고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수명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그러다가 도로 살고 돌아가시려다가 도로 살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동네 수명형. 동네 수명. 동네가 못 죽게 해.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따뜻하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풀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관계가 끈끈한 동네일수록 오래 산다. 맞아요. 그게 공동체, 좋은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좋고, 동네 공동체가 좋고, 친구 공동체가 좋고, 그 공동체 생활을 끈끈하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래서 어때요? 면역이 좋아져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성분들이 같이 노래교실 가서 막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왜 나이 20살, 30살 차이 나도 다 언니 그러면 다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러시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 요즘에 정말 여러분들 다 100살 살 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110살 산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나중에 덜 놀래요. 덜 놀래요. 늘 놀래. 지금 여러분 벌써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엄청 놀래고 있죠. 저희 엄마가 89세예요. 편찮으신데도 계속 견디면서 사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경아, 옛날에 증평에서 우리 60 먹었을 때 야, 뭐래도 새로운 거 시작하자, 새로운 거 배우자 이런 얘기 있었어. 근데 다들 아무도 안 했다? 그 왜 안 했는지 알아? 예, 곧 죽을 텐데 미쳤어, 뭘 배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 그거 얘기한 이후로 30년이 지났어. 아이고야.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때 뭔가 시작했으면 뭐라도 새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100세를 다 넘어가서 엄청나게 우리는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60인데 60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봐봐요. 제가 지금 딱 60이에요. 올해 그냥 진짜요? 만으로 60이에요. 20살처럼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만으로 제가 지금 현재 진짜? 딱 60이에요. 그래갖고 요즘에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요새 환갑잔치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왜 옛날에 환갑잔치, 왜 옛날에는 환갑잔치 했어요? 왜 했어요? 얼마 못 살고 갈 거니까 환갑잔치를 해준 맞아요. 거예요. 60까지 사느냐고 애썼다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환갑잔치를 안 하기 시작했냐?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늘어나서 이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70대고 80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부끄럽게 그게 무슨 뭐 환갑잔치까지 하고 그래. 그러나서 우리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환갑잔치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 100살 가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90을 다 넘을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의학이 엄청 발달해요. AI 때문에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이제 의학과 AI가 합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불치병으로 생각하거나 못 잡았다거나 암이라거나 뭐 이런 병들이 훨씬 더 진단도 쉬워지고 그 치료도 쉬워지고 그러면서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암은 이제 불치병도 난치병도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얘기 먼저 잠깐 드리면 수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수명혁명이 뭐냐면 여러분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10%만 변했을 땐 트렌드고 유행이에요. 안 따라가도 돼요. 크게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구 전체 60% 이상이 다 변하면은 그거는 혁명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혹시 의료보험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일본이 1950년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생겼고요. 의료보험 제도라고 하는 그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냐면 일본이 1950년대에 생겼고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생겼고요. 그리고 또 유럽 같은 데는 1900 초반에 생겼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그럼 국민연금은 어떤 걸 토대로 해요?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어요. 네. 왜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공부해서 다 같이 기업에 들어가서 30년 일하고 나면은 뭘 줘요? 우리 일 열심히 했는데 노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챙겨서 줄게. 그리고 국가가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지 100년 조금 넘은 제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가 막 각 나라가 다 흔들거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때요? 70을 못 넘었거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서도 이 국가도 경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 30년 열심히 연금 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10년이나 15년 살다 가. 그러면 어때요? 국가는 운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국가들이 얼마나 멘붕이겠어요. 전 세계 국가가. 왜냐? 30년 냈는데 어떻게 지금? 한 장에
쥐가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이 경고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노후 빈곤의 격차가 있을 거다. 60 이후 100살까지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국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개인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우리 어때요? 60 이후에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까 환갑 파티, 환갑 잔치를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100살 살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왜 이 줄이 짧을 때는 한 줄로 서죠. 근데 줄이 길어, 줄이 길어.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그 중간에 자르고 너 나와, 너 중간에 나와. 그러면 중간에서 저요? 그럼 너 나와.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가 나오면은 자, 두 줄로 선다.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인생이 두 줄인 거 아십니까? 너무 길어서 옛날에 이렇게 짧을 때는 한 줄로 살다 가도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줄이 길어.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을 딱 잘랐고 너 나와. 그래서 네가 두 번째 줄의 리더야 라고 얘기하죠. 그 두 번째 줄의 리더가 몇 살이에요? 시작! 60. 환갑잔치가 두 번째 돌잔치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갑잔치가 뭐냐면 한 살부터 60까지 살고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 애들도 다 크잖아요. 이제 진짜 나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60이 늦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60부터 너는 100살까지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00살까지 사는 리더 나이가 몇 살이야? 60. 그래서 60은 뭐야? 내 인생의 두 번째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진짜 제가 환갑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딱 60이에요. 60을 60처럼 사는 사람이 바보라 그랬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저 왜 이렇게 안 늙어요? 아니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요 내가 60 됐을 때 난 내가 우리 엄마 60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뭐 실제로 우리 엄마는 나이 60에 어땠냐면 진짜 할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남매가 그 손자 손녀를 되게 많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23, 4에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 엄마가 60이 됐을 땐 손자 손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보세요. 제가 60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결혼을 하나요? 여러분 옛날엔 다 23, 4에 결혼했잖아요. 요새 딸이 23에 결혼한 우리 딸 23에 결혼해.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일찍 해? 맞아. 다 이 분위기야. 말을 안 하고. 맞아. 왜? 아들이 27에 결혼해. 왜 이렇게 일찍 해? 아, 요즘은 33세에도 일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변화하고 있는 증거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매년 중위 연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중위 연령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을 금방 태어난 애부터 이제 돌아가실 분까지 쭉 줄을 세워놔요. 모든 인구를 줄을 세워놓고 그중에 딱 중간쯤 되는 연령대가 언젠지를 몇 살인지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이로 100명 중에 50등. 네. 그러니까 나이로 그런 거죠. 한 살부터 딱 세워놓고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딱 중간 연령이 네. 어디야? 때. 이게 중위 연령이거든요. 이 나이를 발표를 하는데 1994년도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때는 30년 지금보다 전에? 우리나라가 엄청 젊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무슨 노래예요? 서른 즈음에. 서른 즈음에. 네. 그때 이 노래가 유행했는데 자 이때 뭐였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때인가? 그러면 30 몇 살이었을까? 전후에 중위 연령이 있었어요? 설마. 아 제가 힌트 드린 거예요. 예 맞아요. 서른 전이에요. 그래요? 네. 서른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무려 28.8세였어요. 진짜? 깜짝 놀랐겠죠. 28.8세가 한국인 중위 나이예요. 제가 그러니까. 1994년에 28살이었는데 그럼 네. 그 청춘이 50등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때 딱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23, 네, 5. 했죠. 그래서 32살, 33이 됐을 때는 이미 학부모였어요. 그죠? 그러네요.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으로 와봅시다. 2024년도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몇 살이 됐을까요? 물론 엄청 높아졌습니다.
29살보다. 그러면 30대 후반으로 진입했을까요? 그보다 높아요. 그보다도 진짜? 높아요? 얘기해 보세요.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42세. 42세보다 높아요. 어우, 진짜요? 45세. 그보다도 높아요. 아 지금 진짜요? 저기 뒤에 있는 설마 저 나이예요? 네. 진짜? 저건 설마 우리나라의 진짜. 중위 연령이 무려 대단하죠. 46.1세요. 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6세는 30년 전 29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진짜 17.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진짜네. 제 나이 60에서 제가 17살을 빼면 제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43이죠. 그러니까 저는 43처럼 살아야 43의 마음으로 살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0살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봐봐요. 결혼 우리가 23세 안 해요. 언제 해요? 막 33, 34, 35세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 스타일 나이가 달라진 거예요. 생물학적 나이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나이를 그러니까 내 나이를 살아가는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내용이 안 바뀌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45들 봐요. 내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 45이에요. 공부하기 늦었고 새로 뭔가 시작하기 늦었고 뭐 사업도 하기 늦었고 뭐든지 다 늦었대요. 그래서 저 45들이 제일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니? 근데 안 해, 계속. 맞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 정도 됐을 때는 중위 연령으로 생각하면 이제 몇 살 되지도 않았어요. 인생 반도 안 지나갔는데도 뭐라 그래요? 다 늦었대. 그래서 아무것도 기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 나이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를 잊으세요. 나 60이야 이거 아니고 여러분 나이에서 몇 살을 빼 시작 17살을 빼야 돼. 17살 빼면은 몇 살이 돼요? 43. 저는 43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때요? 60처럼 사는 게 아니라 43처럼 살아야 내가 맞죠. 왜냐하면 저는 옛날 우리 엄마 60처럼 그런 나이대거나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옷도 그래. 옷도 그렇게 막 꽃 달린 거 안 어울려. 20대처럼 입으세요. 그러니까요. 맞죠. 근데 이 옷이 내가 젊어 보이는 옷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20대부터 입었던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옛날 1960년대에 먹었던 나이에 대한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갈아 끼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 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바꿔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빨리 내 나이에서 몇 살을 뺀다? 17살 뺀다. 자, 지금부터 17살을 뺐어요. 자, 17살 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오나미 씨? 저는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 코미디도 좀 배우고 싶고 오. 그리고 또 외국 축구도 좀 배우고 싶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구윤 씨는? 저는 이제 부록이 넘은 지금에 제가 많은 17 빼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랬냐 지금 먼저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록이 넘은 지금 사실 제가 너무 베풀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혔어요. 근데 다시 글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나를 챙기면. 예, 나를 챙기면서 한번 살아보다가 정말 그때 이제 다시 마흔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베풀면서 네. 좋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또 바꿔서 좋아요. 생각하면 저 나름 열심히 58살까지 살아왔는데 다시 41살로 돌아가서 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네요. 오늘 17년 빼면 아나운서 인생이 다 사라져요. 저도 아침마당을 진행했던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새 마음으로 살 수는 아예 새로 있겠구나. 살아야 맞아요. 다른 완전히.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나이로 100살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늙었어에서 어떻게 늙고 40년을 가겠어요. 그죠? 이미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쓸쓸하게 40년을 살겠어요. 이번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자신에게 노후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노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60이면 노후야. 뭐가 노후예요? 안 늙었다니까요. 60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나이죠. 애들도 다 키웠고. 이 귀한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세계경제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후를 계산하는 법을 내가 기대 수명,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이, 갈 것 같은 나이에서 15년을 뺀 것부터가 노후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100살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몇 살이 노후 시작이에요? 시작. 85세. 내가 90에 갈 것 같아. 그러면 내 노후가 몇 살? 75. 예, 75세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60은 노후야. 근데 막상 와봤더니 노후예요, 아니에요? 옛날 60에 비해서 너무 젊어. 그래서 여러분 요새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60에서 80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롤 모델이 없어요. 80부터는 노인으로 살아도 돼. 근데 60은 노인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뭐 너무 젊지도 않고. 그래서 어때요? 60에서 80 사이가 완전히 롤 모델이 비어져 있어요. 그건 누가 써야 돼? 시작. 내가 알아서. 아, 내가 알았어.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롤 모델이 없어요, 지금 그러네. 현재.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만들어 나가려니까 창조해야 되죠. 어렵죠. 그래서 가장 창조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시작. 17살 빼는 빼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 새로운 문이 열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열렸으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선생님 17살 깎아준 거는 되게 고마운데. 뭐해요, 뭐해. 아까 깎았는데 아까 선생님 국민연금도 뭐 이제 그러네. 그거 앞으로 점점 더 사실 여러분들 걱정이 좀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것도 여러분 걱정될 거고, 그리고 뭐 하고 살 것도 걱정될 거고, 나이만 낮춰준다고 뭐 다 된 게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야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집 있으세요? 그렇게 크게 대답해요. 집 있다고? 너무 자랑스러우신가? 네, 저 집 있어요. 네. 저 어머니 잘했어요. 평수가 좀 넓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뭐냐 하면은 집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내 집에서 눈을 딱 떴는데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오늘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꿈이 나의 오늘 이 나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가만히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남의 집 들어가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전화 와. 너만 안 왔어. 빨리 와. 그러면은 그 집 가서 점심 지내고 그 집 가서 저녁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걔 스케줄 따라가. 얘, 나 오늘 백화점에서 뭐 잘못 사왔는데 너 나 그 바꾸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걔랑 같이 가고. 야, 나 우리 집 내일 저기요 내가 시댁 가야 되는데 뭐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만들자 하고 내 스케줄은 하나도 없어. 내 집은 없어.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누구네 집에서 사는 거야? 남의 집 사는 거야. 남이 주도하는 인생이네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집이 없고 수십 년간 계속 남의 집살이 하다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꿈과 내 마음과 내 소망이 거할 집이 있어야지 나중에 뭐가 없어요? 공허하지 않고 그렇지.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자식 다 키워놓고 이 얘기.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허무해졌어. 뭐 하고 살았을까? 그죠? 내가 내 인생 뭐 하고 살았나 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집이 없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집을 만드셔야지 되거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랬어요. 나이 딱 60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예. 빈둥지 증후군이 뭐예요? 애들 다 떠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안 좋은 말은 함부로 내 집에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갖고 들어와야 될까 말까 이렇게 보면서 데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빈둥지 되려고 애 키운 거죠. 아니요. 아니 빈둥지 되려고 키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보내려고. 그렇지. 출가시키고. 독립시켜야 돼요. 빈둥지 되려고. 독립시키려고. 근데 그러네. 왜 빈둥지 된 게 즐겁지 않으세요? 애들 3명 키웠어. 근데 하나하나 다 애들이 건강하게 지돈 벌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될지 알고 그래서 딱 독립했어. 여러분 자녀가 독립해야 내 독립이 있지. 자녀가 독립 안 하면 우리 독립 없어요. 맞아요. 막 빈둥지가 없어. 그래갖고 빈둥지 없고 어때? 막 애들이 들벅들벅해 막. 집안에 애들이 엄청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큰일 난겨. 만약에 40살짜리 아들이 저쪽 방에서 부르면서 엄마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끝난겨. 야,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아니 근데 그런 집이 또 적지 않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빈둥지 된 거는 그거는 행운이에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 셋이 있거든요. 아이 셋이 다 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나이 60이 되면 뭔가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애들이 다 독립을 할 거고 그러면 다시 나는 나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마치 20살 때 김미경처럼. 근데 내가 20살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살쯤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6년 남았구나, 60까지. 대망의 60이 가까워 오고 있네. 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유학을 갈 수 있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하와이유부터 시작해갖고 53세 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엄청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바쁘니까 들락달락 하면서 했는데 저 좀 따라서 하세요. 들락달락도 꾸준히 하면 질서가 잡힌다. 괜찮아. 그냥 계속 하면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 18일 날이었어요. 제가 올해 1월 18일 날 내가 영어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뉴욕에 가서 제 책이 있었어요. 제 책이 출판됐는데 그게 아마존에서 출판되면서 제가 그 강의를 영어로 미국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되게 오래된 스트랜드 북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 북스토어에서 제가 영어로 그 1시간 동안 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면 20분 정도 영어 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다 외우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Q&A야.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좋아한다네. 그냥 내 강의만 듣고 그냥 가면은 좋겠는데 네. 질문이 40분이에요. 밑에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제가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잠이 안 와. 그래갖고 잠을 못 자고 침대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이렇게 막 외우면서 자고 외우면서 벌떡 일어났다가 또 외우고 새벽에도 4시에도 일어나서 막 외우고 계속 외우고 막 귀신처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하루는 지나가다가 새벽에 귀신처럼 소파에 앉아서 또 영어로. 너 깜짝 놀래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나한테 이래. 근데 있잖아, 내가 평소에 늘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 그 영어 안 하면 안 돼? 그걸 뭐 이렇게 60에 하느냐고 난리냐고. 그 말은 그래, 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1월 18일 날 영어 강의 했을 거 아니에요. 20분 동안 영어로 강의하고 40분 동안 제가 Q&A를 했는데 웬일이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 Unbelievable. 와우. 네. 잠깐 보실래요? 영상 있어요? 네. 좋아요. 아니 10초만 봐봐요. 10초만. 네. 잠깐 볼 수 있어요? Here in New York. Wow. I'm a little bit nervous.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joining us today. I wrote this book because, looking back, I can honestly say my 40s were the most important years of my life. 여기까지만 볼게요. I really believe in the 자, power 그래서 of 뭐 이런 거를 40. 막 했어요, 강의를. 그러고 나서 너무 그날 신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칭찬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당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에 대해서 대답이 훅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요. 이렇게 행복하니까. 요 행복을 위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아주 행복한 불편함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다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스키 처음 탈 때 자꾸 넘어져 불편해요. 힘들죠. 영어 처음 할 때 못해서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게 편안함에 이르면 뭐가 돼요? 남한테 알려줄 수 있고 남한테 기여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게 직업도 돼요. 여러분,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드는 건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70에 해서 80에 해도요. 불편한 게 어때요? 편해져요. 나이 60에 시작한 게 내가 사진 찍는 거 연습해야지. 사진 너무 못 찍었어. 근데 나중에 어때요? 70에
60에 시작했는데 70에 편안해요. 그럼 뭐가 돼요? 사진 작가가 되고 여행 작가가 돼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되게 하고 싶은 불편한 거 하나를 꺼내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뭘 만들어야 되냐? 미라클 하우스를 만드세요. 자, 이렇게 미라클 하우스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응? 미라클 하우스 지금부터 하나 제 미라클 하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집입니다. 네. 바로 뭐냐면 네. 이거예요. 저는 해마다 집을 짓습니다. 30년 전에 이 지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기둥 네. 5개가 있어요. 30년 전에 제 지붕엔 뭐가 있었을까요? 강사대기. 근데 지금 강사가 됐어요. 7년 전에 제 지붕은 뭐였을까요? 영어. 강의. 자, 근데 올해도 또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붕이 뭐냐면 올해는 제가 저는 오래된 꿈이 있었는데 나이 70 정도가 됐을 때 10년 후에 정말 정말 마음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겪는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려면 지금 공부로는 안 돼. 여러분 원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운 공부를 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늘 마음을 먹다가 철학, 신학 공부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올해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그럼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세요? 다니고 있어요. 나 죽어. 5 과목. 그렇게 아우, 바쁘신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이상의 시간을 풀리 써야 돼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만 있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게 되면은 인생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지붕이 뭘까요? 지붕은 내 꿈이고 기둥은 내 루틴이에요. 늘상 해야 되는 것들. 그게 저는 첫 번째가 가족이고요. 두 번째 신앙, 그다음에 건강, 일, 영어 이렇게 5개를 나눠놔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다이어리에 쓰면서 이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이 나 뭐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1년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집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게 간단합니다. 써놓으면 한눈에 딱 들어오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쓱 그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 살면 돼. 그럼 건강을 위해서는 요거 했지, 영어 공부는 했지, 가족을 위해서는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야지, 이번 주에 다 같이 맛있는 밥 해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내 지붕은 이거야. 이 지붕은 언젠가 뭐가 돼요? 반드시 10년 후에는 10층짜리 건물이 됩니다. 지붕을 만들어야 10층짜리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이 60, 70, 100살까지 우리는 어때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내가 들어가서 살 집.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면 하나씩 집을 지어오라고 미리 부탁을 미라클 드렸어요. 하우스를 씨하고 박대 씨가 지어 오셨어요. 네, 이거 우리 시간이 없어갖고 거꾸로 들었네요. 세 번째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네네, 빨리 간단하게. 지나가 아주 간단하게. 네, 일단 지붕에 뭐가 있어요? 지붕에는 저는 행복한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2024년 더 행복한 미래를 보내기라고 네. 저는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둥 네. 5개는 네. 건강, 새로운 네. 도전. 새로운 도전, 뭐 좋다. 가족과 또 시간도 있고요. 이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개인 네. 방송도 하고 싶고 네. 축구 실력도 늘려야 되고 네. 가족 건강도 챙겨야 바쁘다, 되고 바빠. 아유 네. 신앙생활도 네. 해야 좋아요. 되고 네. 또 편하게 어떠세요? 집 지으시네. 저는 나를 돌아보며 자아를 찾는다. 뭐 직업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 영향, 건강, 가족, 자기개발 써봤는데요. 저희 다른 건 필요 없고 재충전만 뜨면 됩니다. 완전. 아니 여러분도 인생에 재충전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언어 공부. 저도 영어 공부를 선생님의 좀 영어 공부랑 비슷한 거네요.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예. 영어로 노래하시면 되겠다. 그래. 영어로 네. 좋아요. 이 리프레시. 미라클 하우스를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나도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소망과 미래의 꿈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 나도 살 집이 있어야 돼. 다 같이 시작. 나도 나도 살 집이 있어야 돼. 살 집이 집이 있어야 네, 돼. 이 집을 꼭 여러분 60 이후에는 반드시 나이 들어서 이걸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이가 들면 진짜 가짜를 구분을 못 해요. 여러분 왜 구분 못 하는지 아세요? 봐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휙 지나가면 어때요? 우리는 걷기만 했는데 뒤처지죠. 그냥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막 AI 시대가 왔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공항 갔는데 다 바뀌었어. 뭐라 그래요?
미리 다 자동 등록한 사람들은 쓱쓱 지나가는데 나만 줄 서 있어. 병원에 갔는데 맞아. 병원에 갔는데 젊은 애들 다 진료받으러 들어갔는데 나만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나 그랬더니 쟤네는 다 앱으로 다 예약을 했대. 바보 된 거 같죠?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 근데 주문 받는 사람이 없네. 주문 어떻게 저희가 사시면 돼요? 저희가 사시면 돼요. 근데 뭐 자꾸 누르는데 이상하죠. 나만 안 되죠. 맞아. 이제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결제가 안 돼. 뭐가 자꾸 했는데 음료수 시킨 것 같은데 음료수 안 나온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어떤지 아세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계속 뒤로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뒤처지는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너튜브 들어가서 많이 보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후에 이런 방송국 같은 걸 개인이 누구나 다 방송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20년 전에 IT 전문가들이 예측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그쵸? 그때 저희는 콧방귀를 꼈어요. 콧방귀를 꼈죠. 네. 설마 이게 어떤 건데 이랬거든요. 맞아. 장난해? 이 방송국 장비와 이 어마어마한 걸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방송국에서 만든 개별 프로그램보다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너튜브 채널 하나가 어때요? 더 큰 채널들도 막 많이 나오고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 앞으로 20년 안에 개인이 은행 하나씩을 소유할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장난해? 근데 여러분 어때요? 블록체인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로 이미 막 변화해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3년간 벌어진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봐요. 너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뭐 영상을 많이 봤어요? 짧은 영상도 보고 긴 영상도 보고. 근데 짧은 영상 요새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죠. 맞아. 끊을 수가 너무 무서워. 끊을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형수술 3번 만에 얼굴 무너진 연예인 10명. 그러면 맞아, 너무 맞아. 궁금해. 궁금하잖아. 궁금해. 막 보기 시작했어. 거기다가 뭐 내가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같이 알고리즘이 알고 추천이 내가 본 영상 비슷한 걸 다음 날 어때요?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내 관심사에 맞춘 사야 될 광고까지 딱딱 중간에 세트로 맞춰서 뜨죠.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 로봇이에요? 우리가 로봇이에요? 저 검은 송조. 그러고 보면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자, 봐요. 머리 써서 추천해주는 애가 로봇이에요. 추천해주는 대로 누르는 애가 로봇이에요. 그 생각은 못했네.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맞네요. 거예요. 아마 더 로봇처럼 살 겁니다. 어떻게 안 하면 가짜와 진짜 구분 못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구분도 못하고 그냥 누른 거예요. 우리가 가짜 진짜 구분 못하고 그냥 누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기술이 정교해지고 우리를 앞서 나가는지 우리를 너무나 간단하게 아주 너무 간단하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네. 한번 보세요. 일단 영상을 볼게요. 일단 영상을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김미경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속지 마세요. Hello, I'm Kim Mi-kyu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many people impersonating me, but don't be fooled. こんにちは。私は人工知能金みきょんです。 와, 일본어도 私を 하세요? 理想する人がたくさんいますが、絶対に騙されないでください。大家好，我是人工智能经理人，有很多人谋懂我， 대단하시네요. 我想当 3개 국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 언제 이렇게 야, 공부하셨어요? 그럼 언제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죠? 네, 너무 잘하세요. 자, 제가 막 4개 국어를 했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네? 이건 가짜고요. 이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10분도 안 걸립니다. 네. 돈 그냥 구독해갖고 15,000원 한 달에 내면 돼요. 진짜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왜 이런 요즘에 보면은 그 여러분 SNS에서 보면은 정말 요새 제가 무슨
내가 무슨 투자 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 유명인 김미경이 막 손모가지를 건대. 응? 진짜? 내가 손모가지 걸 테니까 무슨 이거 50만 원 투자하면 얼마 번다. 아니 저희 엄마가 그걸 봤어요. 예.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한테 그거 진짜냐고 물어보라고 아, 오늘 진짜? 전화 아니. 했어. 예. 우리 이모한테는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그분 다 70대거든요. 예, 너 네 조카가 그거 하던데 너만 돈 벌지 말고 우리도 가르쳐줘.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여러분 남의 사진 따다 쓰는 거, 남의 목소리 따다 쓰는 거, 나랑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김미경처럼 이렇게 강의하게 만드는 영상도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이게 사기가 판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격이 싸졌어요. AI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 싸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만드는 게 이제는 일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똑같이 따서 아침마당 그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세트 그대로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게 가짜라는 건 놀랍지 않은데 네. 오히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네. 놀랍네요. 그게 옛날 같으면은 수십억이 들어서 흉내도 못 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나 싸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김미경 사칭 사기 엄청 나와요. 이게 요즘에는 이거 다 보이스 피싱의 온라인 피싱 형태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이게 아 진짜구나. 정말 나이 큰일 들수록 났다. 꼭 알아야 할 거네요. 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작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AI 시대에 1년 차에 이렇게 속고 있는데 얘가 똑똑해져서 10년 차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것에서 속고 순식간에 자산이 털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앞으로 세상보다 우리가 똑똑해질 수는 없지만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똑똑해질 수 있도록 뭐가 중요해요? 시작. 학습 능력.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 무슨 실력이다? 인생 실력이다.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짜 오늘 구별법을 위해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되는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인생 수업이다. 네,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김미경 쌤의 강연을 듣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주부로만 20년 넘게 지내다 보니 아직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이들 고개 끄덕이시네요. 맞아. 그 집을 지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붕과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탄탄하실 거냐면 전업주부분들이 탄탄한 게 대부분 다 기둥이 되게 탄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5개에다 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기둥은 충분하네. 난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만 있으면 돼? 17살 낮춘 자신감으로 지붕만 만들면 돼요. 지붕.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조금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들 수 있는 10년짜리 프로젝트 하나만 갖고 있으면 미라클 하우스가 완벽해지셔서 자신감이 딱 생기실 겁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